수도권 73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 12.3 비상계엄과 그 배경을 담은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이 개봉했습니다. 정치 다큐 영화로는 비교적 많은 상영관을 확보했고요. 상영 첫날에도 불구하고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기준으로 해서 상영 영화 70여 개 가운데 10위권 중반대 예매율을 기록을 하면서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이 누적 관객 수는요 4,100명, 예매 관객 수는 4,280명 정도로 해서 이 영화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봉 첫날 4,000명 이상의 관객 수를 기록한 데다가 내일부터 시작될 이 연휴 기간 관객 수가 더 늘어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독립 예술 영화, 특히 이 다큐 분야에서 일주일도 안 돼서 10,000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담은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29차례 줄탄핵 사례와 주요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간첩 세력의 활동과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논란 등도 조명을 하는데요. 공개된 1분 36초 분량의 예고편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는 장면부터 전광훈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의 모습이 담겼고요. 관련해 영화사 측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명을 다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지를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예고편 영상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가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앞서 이루라 기자가 전해드렸듯이요. 영화관 측은요. 다큐 영화로는 상영 첫날부터 꽤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영화관의 집계를 보면요. 연령별로 이 노년층은 물론이고요. 2030 세대 관람객의 비중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요. 어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영화관에는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방학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는 이 10대 남성은 계엄 사태 이후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됐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영화를 보러 왔다라고 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련해 영화관 관계자는 평일인데도 평소보다 많은 관객이 왔고 노인분들 말고 2030 세대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았다.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면 다른 관객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서 주의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요. 영화를 보고 나온 관람객들은 몰랐던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게 됐다. 뉴스에서만 접하던 걸 다른 경로에서 자세하게 보다 보니 위기의 실체를 더 가까이 접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처럼 정권을 찬양하는 영화가 아니냐, 반사회적이고 반헌법적인 픽션물을 만드는 일을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선 안 된다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요, 머니투데이에 다큐멘터리엔 찍은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다면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고 제작자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 속의 이 여론이 극단으로 갈라진 이런 상황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정치적 진영 대결에 혹시나 또 다른 불씨나 촉매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제작 의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영화는요. 금기백, 애진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감독들이기 때문에 이 관객의 궁금증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금기백 감독의 경우 지난해 10월 독도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불꽃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1980년대 이 복지원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 영화 잃어버린 청춘을 통해서 이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금기백 감독은요, 저희 TV조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영화의 이 제작 의도에 대해서 권력을 힘으로 장악하려던 과거와 지금 우리 정치와 이념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자 계몽 영화를 기획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리를 외치고 싶었지만 전달되지 않고 묻혀버릴 것 같아 영화를 통해 현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다큐 영화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제 개봉해서 그런지 아직 이제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개봉 초반이다 보니 여야 정당들은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요, 현직 대통령이자 생존 인물에 대한 다큐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코멘트를 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는 현상은 시민사회 내에서 평가도 이뤄질 거라고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